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한 아이의 엄마로 힘들지만 행복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아이의 방긋한 웃음을 볼 때면 힘듦은 전부 날아가곤 하네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이의 아빠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척이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귀를 의심할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약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결혼할 때 너는 참 결혼 잘했다. 저런 남자 어디서 구했어? 저 사람 지인 없어? 나한테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돼? 라는 소리를 들으며 결혼식을 올렸었습니다. 남편의 조건이 저에 비해 월등하게 좋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냥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총무팀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전문직이었어요. 게다가 일이 바쁘면서도 운동을 좋아해서 늘 새벽같이 일어나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도 일반인들에 비하면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좋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고 성격이 잘 맞았던 저희는 금세 연인이 되었어요. 둘 다 홍기가 꽉 찬 나이였기 때문에 결혼 준비까지 일사천리였습니다. 조건이 떨어지는 저를 시댁에선 반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저를 반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요즘 세상에 정서방 같은 남자 없더라. 엄마가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꼭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누구를 데려와도 시큰둥하니 얘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쟤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며 시종일관 깐깐한 태도를 유지하셨었죠. 그런데 제 남편을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전문직에다가 인상도 시원시원하고 성격도 낯 안 가리며 서글서글하니 부모님들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스타일의 남자였어요. 주변에서 입이 마르도록 남편의 칭찬을 해대니까 왠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늘 남편 자랑을 목이 타게도 부르짖고 다녔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남편이 대체 왜 저를 사랑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자기야, 자기는 내가 왜 좋은 거야? 나는 화려하게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몸매가 쭉쭉빵빵 스타일도 아닌데 자기는 대체 내가 왜 그렇게도 좋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었어요. 남편 정도면 정말 연예인급 되는 외모의 여자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제 콩깍지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정하게 웃으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데 외모나 몸매는 그저 부가적인 것들 뿐이야. 나는 자기가 맛있는 걸 먹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이나 기분이 좋을 때 휘어지는 눈꼬리를 사랑할 뿐이야. 게다가 나와 함께 있을 때면 신나서 밝아지는 목소리가 나를 남자로서 충족시켜줘.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오로지 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뜻처럼 들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괜히 퉁명스레 말했어요. 에이, 그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예쁘지 않다는 건 맞다는 뜻 아니야? 그런 모습들이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니까 만난다는 거야. 그리고 원래 남자는 잘 웃는 여자에게 가장 호감을 느낀다고 했어. 나는 내 말에 늘 웃어주던 네 첫인상에 반했던 거야. 남편은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다정한 말로 저를 사랑해줬고 늘 불안한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저는 정말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남편과의 의견 충돌만 제외하면 더할 나위 없이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정말 정말 좋아했던지라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얼른 아이를 갖자는 말을 매번 했었었죠. 좋아하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남편이 시큰둥하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잖아. 나는 아직 신혼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 자기야. 그리고 요즘 딩크 부부도 유행이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래?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도 아이 빨리 낳고 싶다고 했었잖아. 연애할 시절의 남편과는 가치관이 영 딴판이었죠.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로 살고 싶다고 했다면 결혼 전에 말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연애 때 남편은 아이는 축구단만큼 낳아서 기르는 게 어때? 그럼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아, 자기가 너무 고생이려나? 에이, 그럼 절대 안 돼. 나는 자기 의견에 절대 존중할게.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왜 갑자기 변해 건지 이해가 안 갔죠. 아이 기르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도 하고, 나 아직 젊음을 즐기고 싶어. 벌써부터 육아에 찌들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자기야. 옛날에는 축구단 만드니 뭐니 했었잖아. 그리고 그랬으면 결혼 전에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가 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 총각 때는 당연히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결혼하신 분들 조언도 듣고 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 그분들도 아이 낳으니까 본인 생활이 싹 없어지더라고. 나는 뒷전이고 오로지 1순위가 아이가 되어 일상이 돌아가는 거야. 나는 그게 조금 싫어. 나는 자기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나는 자기랑 행복하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해. 하지만 부부가 되었으면 아이를 갖는 게 1순위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이 낳고 싶지 않으면 연애 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다른 부분에선 전혀 트러블이 없었지만 아이를 가지자고 하는 말에선 늘 다툼이 일어났죠. 하루빨리 저는 천사 같은 축복을 만나고 싶었지만 남편의 시큰둥한 태도에 왜 남편이 이렇게 변했을까를 매일같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것을요. 제가 강경하게 의견을 피력할 수 없었던 것도 금전적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주수입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었고 집 역시 시댁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은근히 눈치를 좀 보고 있었기는 했어요.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대부분의 비용이 남편의 월급에서 나갈 건 자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180도 바뀌어 버린 남편을 조금 의심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주변 조언 몇 마디로 가치관이 싹 바뀔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했습니다. 아이 갖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대체 뭐지? 아이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니 남편은 아예 저와 이런 유의 대화 나누는 걸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칭얼거리고 남편은 그냥 얼버무리고 마는 그런 상황들만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말했음에도 남편과는 피임 없이 부부 생활을 했어요. 남들처럼 아이를 갖고자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새 자연 임신이 힘들어 시험관 아이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봤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욕심을 버리니 행운을 준 것일까요? 제 생각과는 달리 축복과도 같은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잠깐 장기 출장을 떠났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남들처럼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제게 찾아와준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죠.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테스트기를 확인하며 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도 아직 아이는 이르다고 했었지만 막상 임신 소식을 들으면 행복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근처 베이커리에서 예쁜 케이크를 하나 사와서 저녁상을 예쁘게 차려놓았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오늘 무슨 날이야? 저녁 너무 맛있겠는데? 나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저녁도 차려주고 자기에게 늘 너무 고마워. 케이크는 뭐야? 자기 달달한 거 땡겨서 하나 사온 거야?
오늘 완전 파티 분위기네. 안 그래도 오늘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 생겨서 피곤했는데 자기 덕분에 피곤함이 싹 날아간다. 덕분에 너무 행복해. 라고 말했죠.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저도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케이크를 한 조각씩 잘라 나눠 먹으면서 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식탁에 올려놓으면서 자기야, 이것 봐. 혹시나 해서 오늘 확인해봤는데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왔어. 너무 감사한 일이지? 자기도 너무 기쁘지 않아? 우리 사랑의 결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도 안 좋은 겁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화가 난 사람처럼 싸늘하게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 임신을 했다고 네가? 여기 봐봐. 여기에 줄 2개가 있으면 임신인 거래. 자기랑 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야. 기쁘지 않아? 하하, 진짜 어이가 없네. 너랑 내 사이 아이는 개뿔이. 저는 남편의 험악한 말투에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결혼한 후로도 남편은 늘 제게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단 한 번도 제게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던 남편이 제게 그런 단어를 쓰며 말한다는 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음에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한 거야? 개뿔? 지금 개뿔이라고 한 거니? 그래, 너랑 내 사이의 아이는 개뿔이라고 했다. 왜? 듣기 싫어? 나는 너처럼 더러운 여자랑 못 살아. 좀 사랑해준다고 모든 걸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야. 남편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만 제게 늘어놓았어요. 갑자기 저보고 더러운 여자라며 폭언을 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되었죠. 뭐 더러운 여자라니?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뱃속에 아이가 들을까봐 무섭다. 당신 갑자기 왜 그러는데? 아이 가진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심술 부리는 거야? 내가 애도 아니고 무슨 심술을 부린다는 거야. 더러운 여자가 더러운 여자라는 뜻 말고 뭐가 있는데? 더 물어봐. 나 저번에 출장 갔을 때 너 대체 뭐하고 다녔냐? 남편의 말에 그때서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가서 집을 비웠던 이후로 갑자기 제게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당신이 출장 간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나 그런 부정한 짓 저지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럴 생각 없는 사람이야. 나랑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내놓고 아직도 나를 몰라? 제가 쏘아붙이며 묻자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 속은 모르는 거네. 부정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어. 너 진짜 뻔뻔한 여자로구나. 이해. 너랑 나 사이에 애 아니잖아. 모르는 남자애 배워와 놓고 나보고 키워달라는 거냐? 우리 관계할 때 피임한 적 없어. 아이는 당연히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 한 적이 없긴 뭘 없어. 이거 숨겨서 미안하긴 한데 나 묶었어. 이거 풀지 않는 이상 너 임신 불가능해. 지금 뭐라고? 믿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한 뒤에 혼자 정강 수술을 받고 나왔다는 말이었죠. 완전 자른 게 아니라 정관을 묶은 거라서 훗날엔 풀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어떻게 그런 중대한 사항을 나한테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 안 하길 잘했지. 지금 이 꼴을 봐라. 너 같은 여자한테 된통 속을 뻔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매도했고 결국엔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 앞에 남은 건 차갑게 식은 저녁상과 엉망이 된 케이크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런지 귓가가 멍멍하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던데 어떻게 나는 아이를 갖게 된 거지? 하고 말이에요. 정말 하늘에 맹세하고 저는 남편 외의 남자와 불결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요. 대체 이 아이는 어디에서 뚝 떨어진 아이인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게 몽유병이라도 있어 혹시나 그런 미친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나마 희망을 찾은 건 남편과 다투고서 며칠이 지나서였어요.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적였고 저는 인터넷에서 정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는 후기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네이버 지식인에도 정관 수술을 했는데 임신이 되냐는 질문글에 의사들이 확률이 있다는 답글을 달아놓기도 했었죠. 그걸 제 손으로 하나하나 캡처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꽤 흔하다면 흔하다고 볼 수 있는 부작용이었던 것 같은데 고작 이런 걸로 내가 남편에게 폭언을 듣고 불결한 여자라고 매도당했던 게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남편이 제게 그렇게 해도 믿음이 없었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캡처본을 전부 남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놓고 저는 피곤함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남편도 정관 수술 후 임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테니 제게 화를 냈겠거니 했어요. 이제 보내놓은 캡처본을 확인하면 내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막연히 생각하면서 잠에 들었죠.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 아침이 되어 카카오톡을 확인해봤는데 일은 분명 지워져 있지만 남편에게선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아 있더군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미친 듯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음성 메시지만 메아리 치듯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오해를 풀어주었음에도 왜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이대로 어떻게 되는 건지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관 수술보다도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어머니, 남편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새아가 참 뻔뻔하구나. 이야기 다 들었다. 임신을 했다면서? 내 아들은 임신이 안 되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네, 그런데 그게 전부 오해예요, 어머니. 정관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피임이 100%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수술 후에 정자를 여러 번 빼주지 않으면 남은 정자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내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망설이다가 못 말하길래 내가 대신 말한다. 정관 수술 받은 게 아니라 걔는 무정자증이야.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연애 땐 아이를 그렇게 낳고 싶다가 하다가 말을 바꿨구나 이제야 이해가 됐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는 당연히 황당함에 화가 났어요. 그럼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중대한 문제를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요? 이거 사기 결혼 맞잖아요. 왜? 우리가 수준에 맞는 며느리 안 들이고 널 들였겠니? 우리 아들이 아무리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새아가 너보다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단다. 아들이 그냥 네가 좋다고 해서 결혼시켜줬더니 이게 가정에 충실하지는 못할 망정 불륜을 저지르다니 넌 은혜를 모르는구나.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뇨.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요. 뭐? 무정자증이라고 하니 건수 하나 잡았냐 싶니? 사기 결혼 전에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으로 네 과실이 훨씬 크다. 아무리 네가 사기 결혼이니 울부짖어도 전혀 안 무섭구나. 더럽고 부정한 여자한테 내 아들이 깜빡 속을 뻔하다니. 너 참 간도 크다. 저보다 학식이 높으신 분이 고상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기가 팍 죽는 기분이었죠. 사람이 이래서 배워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그렇게 전하고 전화를 뚝 끊으셨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일단 친정으로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야겠다 했어요. 당연하게도 친정으로 가니 부모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어떻게 그런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고 숨겨서 결혼할 수 있냐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역시도 어떻게 아이가 생긴 건지에 대해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절대로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말이 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만나자는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이런 일이 벌였을 때부터 각오했겠지만 우리 이혼이야.
만나서 정리할 거 깨끗하게 정리하고 각자 새삼 찾아 살자. 이혼? 이혼이 당신은 쉽니? 내가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고 낳고 싶어 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걸 사기치고 결혼해? 나도 당신에게 신뢰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애는 무슨 네 애겠지. 네 애는 네가 알아서 해. 애 아빠나 찾아보든가. 하고 전화를 매정하게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이미 외도한 여자로 낙인 찍어서 대했죠. 저는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의 아빠가 남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태아 친자 확인이 가능한지 찾아봤죠. 요즘 세상이 좋아서 그런지 8주가 지나면 태아의 친부 확인이 가능하다더군요. 물론 국내에선 불가능하고 해외에서 됐는데 저는 일본으로 보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당당하게 알렸습니다. 태아 친자 확인을 받아오겠다고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죠. 무정자증인 자신의 아이일 수 없는데 헛수고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은 확실히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게 증명되면 이혼할 때 훨씬 유리하니 칫솔과 머리카락에 붙은 목은, 구내상피 등을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었습니다. 남편의 DNA 정보를 확보해서 제 혈액에 흐르는 태아의 DNA를 비교하여 알려준다더라고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나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왠지 모르게 친자 불일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스트레스를 크게 알았어요. 이러다가 유산을 하는 건 아닐까 하며 시름시름 앓기도 했었죠. DNA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 체열을 할 때도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거 있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사랑받고 태어나야 할 아이가 이런 상황에 처해졌으니까요. 미안함과 죄책감,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편에 대해서도 애정이 크게 식었고 결과가 친자로 나온 후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를 믿지 못한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고 앞으로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일본으로 보냈던 유전 정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혹시 어떻게 조작한 건 아니냐 의심할까봐 모두 보는 앞에서 유전 정보를 다 보냈었고 남편은 본인은 무전자증이니 절대 임신할 리 없다 하며 태도가 당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사 결과 확인도 같이 가서 확인한 후에 이혼을 진행하자 했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지를 받았고 결과지를 보고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99.9% 친자 일치. 그리고 남편은 말도 안 돼. 내 아이가 맞다고? 그럴 리 없잖아. 병원에서 분명 가입력 검사 받았을 때 나 무정자증이라고 임신 확률 0.1% 미만이라고 그랬었단 말이야. 라며 혼자 충격을 받아 중얼거렸고 저는 그간 제가 겪어왔던 수모를 생각하며 억울함에 운 것 같아요. 검사 결과지를 받고 나니 드디어 죄 하나 짓지 않고 저는 비로소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정자증인데 임신이 가능했나 싶어서 비뇨기과에 가서 진료도 받았는데 무정자증에도 폐쇄성 무정자증과 비폐쇄성 무정자증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비폐쇄성은 정자가 생성되지 않는 거였는데 폐쇄성 무정자증은 정자가 생성되지만 정자가 나오는 통로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정자는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물론 정말 희박한 확률이고 대부분은 고안에서 정자를 채취해 시험관 시술을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꽤 신기한 케이스라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건지 멍해 보였어요. 비뇨기과 검사까지 마치고 저는 이제 홀가분하게 말할 수 있었죠. 그동안 너희 시댁 식구까지 합세해서 나를 외도한 여자로 몰고 가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가장 미안한 건 뱃속의 아이에게였어. 지금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태명 하나 지어주지 못한 게 아직까지 미안해 죽겠다. 그래도 너 같은 거라도 친부가 맞다고 증명되니 기분은 후련하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절대 임신이 불가능한 줄 알았어. 당신이 내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게다가 상황이 내 출장까지 겹쳐버리니까
당신을 의심한 거야.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내가 용서 빌게. 싹싹 빌고 평생 당신에게 잘할게. 나 다시 당신에게 돌아가면 안 될까? 못난 나지만 받아주면 안 될까? 라며 남편은 울면서 말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처량한 모습을 보는데도 속상한 마음보다는 통쾌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때 전 생각했죠. 아내가 진짜 이 남자에게 마음이 떴구나. 아니, 그동안 당신 때문에 내 소중한 아이를 나도 모르게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조차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야. 당연히 아빠 없이 아이 키우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 같은 건 아이 아빠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은 그냥 자격이 없어. 우리 예정대로 이혼하는 걸로 해. 하고 저는 아주 냉혈한처럼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아이처럼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 한번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간 제가 흘렸던 피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하니 드디어 꼴 좋다며 웃기 시작하셨죠. 그간 친정이 알게 모르게 분위기가 침울하고 그랬던지라 부모님께도 재수로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정대로 이혼하면 남편의 집에선 어차피 양육비 빵빵하게 대줄 테니 별 걱정은 없었죠. 그런데 결과가 나온 뒤로 시댁에서도 미친 듯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아들 잘못 가르쳐서 자기 아내 하나 보호할 줄 모르는 남자로 키운 게 나다. 아들이 아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가정을 합쳐주지 않겠냐? 라고 제게 죄인처럼 말하는데 이전에 그 뻔뻔하고 오만했던 태도는 어디로 갔나 싶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시댁 입장에서는 남편의 무정자증 소식을 듣고 앞으로 손주는 없겠구나, 평생 못 보겠구나 생각했는데 희박한 확률을 뚫고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예쁠 것이고 품에 안아보고 싶을 것이고 정말 티끌 만큼 적은 확률이라 앞으로의 남편의 아이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다오.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세아가. 우리 손주는 어떻게 잘 있는 거냐? 입덧은 아직 안 하니? 라며 걱정하시는데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정서상 아직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아이를 키우면서 당연히 아이 아빠가 필요할 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죠. 차별하는 인식을 갖고 싶지 않은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만큼은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은 거. 만약 저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의 지원이 있다면 남부럽지 않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갑자기 아이가 생겼는데 이혼했다고 하면 어떻게 쳐다볼지 무섭기도 했고요. 엄마, 나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줄까? 사실 무정자증이라니 충분히 의심할 만한 하긴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이 엄마 네 선택 존중해. 어떻게 되었든 네가 행복한 쪽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엄마도 사실 시댁 쪽이 금전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마음속으론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못 정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쯤 제 아이 인생을 결정지을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익명으로요. 저는 처녀 때부터 개인 SNS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남편과 데이트 사진도 올리고 제 일상생활 사진도 업로드하곤 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론 또 끊겼었죠.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접속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선 제 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접속을 해봤는데 메시지 한 개가 남겨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지 알 수 없게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이상한 감에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곧바로 메시지를 확인해보니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실내 무릅쓰고 연락드려요.
올리신 사진 속의 남자분이 남편분 맞으시죠? 사실은 제가 그 남편분이랑 바람을 피운 것 같은데요.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너무 놀라서 저도 연락드려요. 라는 말과 함께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분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연인처럼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메시지에 답장을 했고 그분께서는 많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본인이 무정자증인 걸 이용해서 바람을 많이 피우고 다녔더라고요. 특히 제가 유전자 검사로 힘들어했던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성분께서 자신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걸려서 이별 통보를 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꽤 오랫동안 이어졌던 인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야근이나 출장이 잦았는데 전 그걸 전부 이해해 줬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바람을 피우기 위한 변명이었다니. 제가 다른 데서 아이를 가져왔다고 의심했던 그 출장 기간 역시 남편은 출장을 간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거였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더럽게 놀았으니 자연스레 저도 의심했던 거였죠. 여전히 남편과 시댁에서는 잘못을 비는 연락이 제게 물밀듯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길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했고 장소와 시간을 통보했죠. 결혼했을 땐 바빠서 퇴근도 못하던 사람이 어찌나 시간 잘 맞춰 장소에 나와 있던지 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만나자마자 남편은 몸은 좀 어때? 어디 불편한 곳 없어? 필요한 건 없고 나한테 말만 해. 내가 전부 다 해줄 수 있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마. 내 아이한테 안 줄 수도 있잖아. 라며 저를 살살 꼬시더라고요. 저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여성분과 나눴던 메시지 화면을 남편에게 들이댔고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말이야. 나한테 네가 출장 간 사이에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며 의심하고 다니더니 실제로는 네가 더러운 짓 하고 다녔던 거였어? 네가 이딴 짓 하고 다니니까 괜한 순진한 사람 의심이나 했던 거지. 진짜 사상이 역겹다. 네가 내 천사 같은 아이의 친부라는 게 토 나와. 자기야, 내가 다 해명할게. 그러니까 말이야. 해명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남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걸릴 거라고 생각한 적 없는지 변명 멘트 한 번을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고상한 척하고 다니는 네 엄마는 네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셔? 나한테는 더럽고 부정한 여자라고 하시던데 아들이라고 감싸주시니? 아니야. 나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게.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살게. 나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 진짜야. 제발 아이만 보게 해주라. 응?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내 아내로, 내 아이의 엄마로 살아주라. 응? 아니, 싫은데. 우리 아이도 전혀 원하지 않는단다. 준비하던 이혼이나 계속 진행해줘. 네 말 맞다나. 네 애인데 양육비는 빵빵하게 준비할 것 같네. 그건 네가 아빠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것 같다. 저는 아이 초음파 사진을 남편 얼굴에 던져버리곤 자리를 일어났어요. 남편은 또 아이 초음파 사진을 보더니 테이블에 얼굴을 묻곤 어깨를 들썩거리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짓을 후회하는 것 같았죠. 아이가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런 더러운 짓을 저 몰래 저지르고 다녔던 거예요. 자기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은 거죠. 며칠 뒤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초음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상태 메시지는 우습게도 사랑하는 나의 천사라던데요. 제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아이 얼굴을 이제 못 볼 텐데 이게 최고의 복수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한 통도 받지 않고 다 무시했더니 메시지로 온갖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제발 아이 얼굴만은 보게 해달라며 싹싹 비는데 사람이 180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100%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그간 제 아이는 세상이 빨리 보고 싶었던 건지 만삭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라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예쁘고 건강한 왕자님이 태어났어요. 몸무게는 미달이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은 뒤로 시댁에서는 더욱 미치려고 했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의 아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도배해 놓으니 아이 낳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실물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어찌나 제게 굽신굽신하는지. 저는 아직 한 번도 아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다달이 들어오는 양육비로 잘 살고 있어요. 자기 손주들 좋은 거 입혀달라, 맛난 거 먹여달라 하는 태도가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돈은 풍족하니까 마음 씀씀이는 넓어지더라고요. 들어보니 저희 이야기가 남편 지인들에게 소문이 싹 났다고 해요. 하기야 아이까지 가졌는데 이혼을 당했으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런 남자를 아이 아빠로 인정하면 아이도 부끄러웠을 거예요.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하고 지금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예니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